풍다 우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문이 어려운 게 전부 명사잖아요. 그렇죠? 바람, 차, 비, 술. 그런데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서술어 자리에 놓이면 서술어로서 역할을 해서 차자지만은 차다자도 되고 차를 마시다. 그죠? 풍은 바람이지만은 바람이 불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풍다 하면은 바람이 불면 차를 마시고 우주한 뭘까요? 비가 오면 역시 전통답게 하나만 가르쳐 드려도 금방 하시네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의 운치라고 해서 바람이 부는 날은 차를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차 맛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고 어제 저녁처럼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은 술을 한 잔 곁들이면 운치, 풍치에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풍다 우주라고 하는 네 글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알아서 차 마시면서 술을 드셔도 되지만 알아서 하나를 집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2쪽 지난 시간 우리 벗 선택 이야기까지 했었네요. 그 다음 이야기부터 계속 살펴볼까요? 붕우 유가 얻은 충고 선도하라부터 할 차례네요. 그렇죠? 자, 붕우 벗들에게 유가 허물이 있다. 충고 선도. 충고는 지금도 이렇게 쓰네. 그렇죠? 충성스럽게 고 일러주다. 선도. 우리 선도부 할 때 선도, 선으로 도, 이끌다. 그래서 충고 선도하면 충고하여서 선으로 이끌어라. 그래서 붕우유가 얻은 벗에게 잘못이 있다면 충고하여서 선으로 도, 이끌어라. 친구 잘못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교 가서 반성문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언제 써봤느냐. 충고 선도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한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계속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가서 대리 출석을 좀 해달라. 대출을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모처럼 부탁이라 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서 이제 제 출석 부르기가 예 하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지나서 그 친구 부르기를 예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이 계속 결석을 하니까 어떤 놈인지 얼굴 좀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놈 일어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일어섰죠. 너는 많이 보낸대.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랬다니까. 야,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과 사무실에 가서 반성문 쓰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수업 못 듣고 학과 사무실에 가가지고 막 반성문을 쓰고 있었는데 끝나고 오시더니 친구가 잘못하면 선으로 인도를 해야지 너는 악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악마라는 소리도 처음 들었는데 충고 선도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인무 채구면 이함불이니라. 사람에게 무 없다. 책우. 꾸짖을 책. 그렇죠. 꾸짖는 우. 벗이 무 없다면. 자기의 잘못을 꾸짖어주는 벗이 없다면. 바꾸다라고 할 때는 역이라고 하지만 쉽다라고 할 때는 이라고 발음되죠. 그래서 주역할 때 역은 바꾸다도 되지만 쉽다 할 때 뜻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함 하면은 빠지기 쉽다. 함자가 이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 밑에 뭐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요런 언덕 밑에, 요런 언덕길 밑에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여기다가 싹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덮어놓은. 그래서 함정 함자죠, 원래. 그러다 나중에 이게 밑으로 쑥 빠지는 거니까 빠질 함. 이렇게도 됐죠. 불의의 함,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꾸짖어주는 친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의에 빠지기가 쉽다. 면찬 아선이면 첨유지인이라. 면찬, 얼굴 면자 뒤에 찬자는 길이다 라는 창자예요. 길이를 찬, 우리가 칭찬할 때. 아선, 나의 선을 찬 길이다. 잘한다고 옆에서 부추겨주다. 근데 문제는 면찬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합치면 내 선을, 아선을 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면이라는 건 남면자인데 마주보고 해도 되고, 우리말로는 그냥 많이 쓰는 말로 면전에서라고 해도 되고요. 찬, 길이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첨유지인이니라. 첨자도 아첨하다, 유자도 아첨하다. 그래서 첨유하면은 아첨하다라는 뜻이에요. 첨유지인 하면 아첨하는 사람. 그래서 면찬아선이면 면전에서 내 선을 기린다면 그 사람은 첨유지인, 아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아첨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멀리하라, 뭐 그런 뜻인데, 거기 면과 뒤에 있는 유자를 합쳐서 면유라는 말이 있어요. 면유. 면찬 아니고 면유라고 하면 사기에도 나오고 장자에도 나오는데, 면전에서 아첨하다, 바로 눈앞에 두고 사람을 아첨하다라고 하는 말을 면유라고 그래요. 면유. 잘 아시다시피 왜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있는데 밑에 여우가 지나가다가 까마귀한테 그러죠. 당신 노래소리가 그렇게 멋지다고 하는데 혹시 그 노래소리 좀 들려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까마귀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 자기 노래 잘한다고. 근데 칭찬을 해주니까 기뻐가지고 그럼 내가 한 곡 좀 뽑아주지 하고 깍 하고 하는데 입에 들어있던 고기 덩어리가 툭 떨어지죠. 그걸 여우가 낚아채 가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아무 이유 없이 칭찬을 하거들란 반드시 조심해라. 여기 있는 첨유지인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면책 아과면 강직지인이니라. 역시 면책이나 아까 면찬이나 같은 의미네, 그렇죠? 아과, 내 잘못을 면전에서 꾸짖으면 강직지인, 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굳고 고든 사람. 그래서 자기를 마주보고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는 강직한 친구다라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논어에 보면 나오듯이 이 강직한 것이 면전에서 잘못을 꾸짖어 주는데, 지적해 주는데 몇 번 해서 만약에 고칠 가능성이 없다면 더 이상 하지 마라. 계속 하게 되면 친구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면책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 정도 해야지, 할 때마다 옆에서 나는 강직지인이니까 너의 잘못을 내가 지적해 줄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지적하면 다음 날 되면 그 친구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에서 지워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강직지인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언이 불신이면 비직지운이라. 언이 불신, 말을 했다. 인자가 있으니까 말씀은 하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문장과 문장이 돼야 되니까 하면은 말해버리면 안 되죠. 이게 문장이 끝나버리면은 말해버리면 문장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불신, 믿업지 못하다. 뒤에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뒤에는 불신함, 믿업지 못하다라는 문장이 되니까. 근데 이게 말해버리면, 말 믿업지 못하다 하면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문장이 된다라는 말이니까 말을 하다. 말을 했는데 믿업지 못하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직지운이라. 비직지운. 곧
자, 비직하면은 곧지 못한 우, 벗 이렇게 되고, 비직지우 하면은 곧은 벗이 비 아니다 이렇게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비직지우라고 읽으면 곧지 않은 친구 이렇게 되고, 비직지우라고 읽으면 곧은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죠? 뜻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강직지인, 첨유지인 이렇게 했다면 여기도 비직지우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곧지 못한 친구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동일한 방법으로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글에 보면은 이 신이라는 것은 경과 같다. 거울과 같다. 한번 거울이 금이 가버리고 나면 이 거울은 별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거울에 금이 가면 그거 집에다가 두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버려버리지. 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금이 가버리면 그 신뢰라는 것은 더 이상 다시 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에서 쌓았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쌓을 수 없는 것이 존경. 그죠? 존경이 한번 무너져 버리고 나면 다시 쌓을 수가 없어요. 우정. 그리고 여기 하나 있는 신뢰. 이런 것들은 한번 무너져 버리고 나면 다시는 쌓을 수 없는 건데, 그 목욕탕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탁 가서 아버지가 그 따뜻한 온탕에 탁 들어가서 이제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 말은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탁 가서 시원하다라고 하니까 밖에 있던 아들이 아빠 시원해? 물 안 뜨거워? 그러니까 시원해라고 한 거야. 팍 하고 뛰어들었는데 엄청 뜨겁잖아요. 그 어른들이 시원하지 애들은 엄청 뜨겁잖아요. 그때 딱 튀어나와서 아들이 한 말이 그 유명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깨져버리면 아빠도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견선종지하고 지과 필개하라. 선을 보다 견선, 종지 그것을 따르다. 여기는 지자가 선이겠죠. 선을 보면 그 선을 따라라. 지과 필개,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다 아시죠? 잘못을 알면 필개, 반드시 고쳐라. 유명한 말이라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열인찬자는 백사개윈이라. 열 기쁘다. 열 인찬 기를 찬자 아까 나왔네요. 남의 칭찬 기림을 열 기뻐하는 자. 이 자자 지난번에 한번 나왔지만 이 자는 항시 이렇게 꾸밈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러이러한 사람. 그래서 열인찬이 자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남의 칭찬을 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이게 앞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주어로 해석해 버리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자는 이렇게 바로요. 백사개윈이라. 백사 100가지 일이지만은 모든 일을 말하죠. 모든 일이 개위 다 모두 위. 위자는 거짓 위자니까 참에 상대되는 글자죠. 진해. 그래서 남의 칭찬을 기뻐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거짓, 즉 참되지 못한 것이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쉽게 진실된 면보다는 이렇게 칭찬만을 기뻐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참된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거짓된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 염인책자는 기행무진이니라. 염, 싫어하다, 염자니, 그죠? 밑에다 흑토자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그렇죠. 누를 앞자가 되고, 그죠? 빼버리면 염증, 염세주의. 우리가
도교는 기본적으로 도가는 염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싫어하다라는 뜻인데, 염인책자, 남의 책 꾸짖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기행무진이니라. 이때 행은 행동, 그의 행동에 무진, 더 나아갈 것이 무없다, 더 진척되는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꾸짖어 주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 잘못은 고치지 못하겠죠. 평생 똑같은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을 기행무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는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이라 그랬는데, 원형 이정. 자, 다 아시다시피 주역의 원형 이자죠. 이렇게 해서 그 방위를 둘 때 원은 동쪽, 그렇죠? 동쪽이니까 만물이 시작되는 시초, 처음, 그게 원이고, 형은 남쪽, 남쪽은 여름이죠. 이건 봄이고, 이건 여름이고. 그래서 여름이면 만물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번성, 성장을 뜻하는 것이 형이고, 그 다음에 리는 서쪽인데 계절로 따지자면 가을. 가을은 만물이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니까 만물이 결실을 맺는 것, 결실. 그 다음에 정은 북쪽. 북쪽은 계절상 겨울에 해당되죠. 그래서 겨울에 해당되는 정은 저장, 이렇게 모아두는 것. 그래서 원은 시작, 형은 성장, 디는 결실, 정은 저장. 이걸 합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다음에 아마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음양오행설에서 동쪽은 음양오행에 따르자면 뭐에 해당되죠? 목. 그렇죠. 인. 그러니까 오상으로 따지자면 그렇고, 오행으로 따지자면은 목. 여기가 화. 가운데는 여기는 없지만은 토. 서쪽이 금. 북쪽이 수. 이걸 이제 오행에 맞추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원형 이정을 배치시켜 놓은 것이고, 밑에 인의 예지라는 것도 여기다가 배치시켜 놨죠. 동쪽은 인. 그죠? 남쪽은 예. 그 다음에 서쪽은 의. 오이, 잘하시네요. 저 북쪽은 시. 하나가 남았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중간에가 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인의 예지만 있지만 맹자의 오상에 의하면 인의 예지 신이 있죠. 그래서 하필이면 왜 흥인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요거 때문에 그렇죠. 남대문은 그렇죠. 여기 있는 예, 숭례문. 서대문은 돈이문. 그렇죠. 북대문만 숙정문. 그렇죠. 북대문만 숙정문이라고 지자를 쓰지 않았는데, 가운데는 그렇죠. 보신각이 있어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 하면은 하늘의 도의 상, 항상된 것. 언제나 천도가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원형 이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이 나으면, 시작이 되면 그것이 성장했다가 지금 결실을 이루었다가 마지막에 보관되는 것. 결실을 맺는, 여기 결실했다 여기다 모아두는 것. 저장해 두는 것.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 이게 뭐 한참 20, 30대. 이게 40, 50대. 그 다음에 70, 80대. 이런 식으로 이게 천도지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의 예지는 인성지강이니라. 인과 의와 예와 지는 인성, 사람 성품 가운데 강.
강은 별이 강이라고 그러죠. 별이다. 별이라는 거 아시죠? 그물에 이렇게 위에 쳐져 있는 줄, 그 밑으로 이렇게 그물코가 쳐져 있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물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위에가 줄이 있고 그 밑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물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별이죠, 별이. 요게 없으면은 할 수가 없죠. 그물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근본, 기본, 뭐 법칙, 근간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다 쓰이는데 강자가. 그래서 인성지 강이라면 사람 성품의 가장 근간, 기본 그런 뜻이 강인 것. 자, 여기 신이 빠졌어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 인의 예지 위에 지금 내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은 맨 뒤에 있어서 인의 예지가 밖에 없지만 사실 신까지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강 오륜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부자 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사하며 붕우유신이니 시위 오륜이니라. 자, 부자 유친은 다 아시다시피 부모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장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부모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붕우라는 게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짧게 우리가 해석할 때는 협의의 뜻으로는 그냥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붕우라고 하는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넓게 해석하면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을 붕이라고 하고, 그죠? 뭐 그렇지 않다라고도 하는데 동사왈 붕이요 동지왈 우라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붕의 개념은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 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이의 차이가 있지만 뭐죠? 붕이다라는 거죠. 동지, 뜻이 같으면, 목적이 같으면, 생각이 같으면 또 뭐가 되죠? 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라는 건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말이 통하면 며느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이야기가 잘 통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붕우라는 개념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붕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친구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붕우예요. 그래서 여기 붕우라고 한 것이지 친구만 해가지고는 사회적 개념이 너무 약해져요. 신이. 그래서 붕우 간에는 유신, 신의가 있어야 된다. 시위 오륜이라고도 하고 오상이라고도 하죠. 항상 된 것, 변화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륜, 다른 말로는 오상. 이것 시자에 위는 말하다 위. 이것을 오륜, 다른 말로 오상이라고 위 말한다. 이 오륜을 지키지 못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뭐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삼강이 나오죠. 삼강. 군이 신강이요. 부이 자강이요. 아니죠. 부이 맞네요. 부이 부강이니 시위 삼강이니라. 아까 나왔던 그 별이 강자네요. 임금은 신하의 강, 별이 근본이 위 되어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부의자강, 부모는 자식의 강, 모범이 되어야 하며 부의 부강이니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되어야 하니 시위 삼강이니라. 이것을 삼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쳐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데,
자, 부모와 임금과 남편이 모범을 잘 지켜주면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죠? 뭐가 되죠? 그 나라는 근간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삼강오륜이라고 하는데 신삼강오륜 들어보셨어요? 신삼강 택강, 택시강도 그 다음에 노강, 노상강도 그 다음에 특강, 특수강도 이게 3강이래요 요즘. 특강, 노강, 택강 오륜도 또 신오륜이 나왔어요. 천륜무시, 일륜무시, 열륜무시, 폐륜무시, 불륜무시 이게 새로운 오륜이라고 하는데 이런 윤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아무튼 시위, 오상, 오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삼강오륜에 대한 정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인, 소위, 귀는 이기, 윤강이니라. 소위가 까닭, 원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까닭, 원인, 때로는 도구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까닭이 까닭, 소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소위는 까닭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 소위, 귀. 귀하다, 귀자인데 모든 한자에는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이 다 들어가요. 자, 이것만 하나 참고해 두시면 자, 예를 들어서 중 하면 무겁다 중자에 그렇죠? 근데 무겁다고 여기다라고 해서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도 돼요. 가벼울 경 마찬가지죠. 가볍다도 되지만 가볍다고 여기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다. 그래서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말은 어떤 글자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인, 소위, 귀 할 때 귀자는 귀하다 귀자죠. 자, 사람이 귀한, 소위, 까닭. 그렇도 되지만 사람이 귀하다고 여기는 소위 까닭. 이해되시나요? 일단 귀하다라고 그냥 그대로 풀어서 사람이 귀한 까닭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금방처럼 조금 더 이것을 편하게 해석하려면은 귀하다고 여기다라고 하면 사람이 귀하다고 여겨지는 소위 까닭은 써있자는 가끔 뭐뭐 때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써있자가 때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 윤, 강. 그 윤강 써이 때문이다. 윤강은 삼강오륜을 줄여서 쓴 말이죠. 그래서 인소의 귀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그가 삼강오륜을 지키기 써이 때문이다.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 그래서 삼강오륜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뭐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삼강오륜을 지킬 수 없으면 요즘 부자 유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친해가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안 넘겨주면 맞아 죽고, 그죠? 유산을 절반만 넘겨주면 목 졸려 죽고, 유산을 다 남겨주면 굶어 죽잖아요. 그죠?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여기 인소의 기가 되는 이유가 부모 자식 간에 친을 유지하면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전문용어로 뭐 그렇죠. 전문용어로 견자.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개새끼. 그렇죠. 그렇잖아요. 개새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소송들이 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소송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다툼 소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식한테 유산을 주면서 아버지 잘 모셔라라고 주었는데 한 받고 나서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는 다 말아먹거나 뭐 모른 채 해버리거나 또는 형편이 안 된다고 아예 부모를 복양하려고 하지도 않는 의무를 져버리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이 법원에다가 얘 용돈 좀 주게 해주세요 하고 소송을 걸어서 야 너는 매달 부모님께 30만 원 들여 법원에서 판결 내주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점점 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뭐예요? 또 복날 되면 또 싹 사라지겠죠, 뭐. 그렇죠? 정치인 유명한 3명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복날에 딱 이거 먹으러 딱 가서 앉아 있는데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문하는 아주머니가 오더니 딱 3사람 앉아 있으니까 전부 다 개죠. 거기 개 먹으러 왔으니까 다 개잖아요. 난 삼계탕면 못 하잖아요. 그죠? 전부 개가 되어버리네. 함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여기, 그죠? 개하고 절대 달리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개하고 달리기 해서 개보다 빠르면 뭐예요? 개보다 더한 놈인데, 그렇죠? 개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개 같은 놈인데, 개가 더 빨리 가면 그렇지, 개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개는 참 조심해야 돼요. 흉내, 목소리 흉내도 개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 소리를 잘 내면 뭐냐? 우리 아버지 개 소리 참 잘해요, 그래요. 흉내도 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 구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조경 필중하며 수용 필공하며 쭉 해서 9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씩 보죠. 조경, 용자가 모양 또는 얼굴 또는 꾸미다 또는 받아들이다, 뭐 여러 가지가 뜻이 있죠. 우리 용모할 때 용자니까 모양. 그래서 족용하면 다리의 모양, 필중 반드시 중 무겁다. 그럼 합치면 다리의 모양은 필중 반드시 무거워라, 그런 뜻이네요. 그럼 다리 모양이 무겁다라는 뜻은 네? 꼿꼿하게 서 있어라, 신중해라, 그렇겠죠. 우리가 행동 거지라고 이야기할 때 다리 모양이 무거우면 함부로 이게 촐싹거리지 않겠죠. 금방금방 뛰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다리의 모양은 항시 행동을 할 때 그 다리의 모양은 함부로 촐싹거리지 말고 무겁게, 발걸음도 좀 무겁게, 행동도 좀 무겁게. 수용필공, 손의 모양은 반드시 공손하라. 그래서 반드시, 예전에는 손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그래서 어른 앞에서 이렇게 마주 잡고, 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오게 이렇게 마주 잡고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풀어놓지 않고 하는 것. 이게 공이죠, 공.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이제 어른 앞에 가면 이렇게, 요즘 말 차례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게 공인데, 이야기하는데 산만하게 막 손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귀를 만지거나 코를 막 후벼대는, 없을 것 같지만 꼭 있어요. 산만해, 그죠? 상대한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필공이 그런, 수용필공이 그런 것 같아요. 목용필단하며 눈의 모습은 반드시 단정하다. 눈은 어떻게 또 단정할까요? 우리가 흔히들 청안시, 백안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청안시하다, 백안시하다 라고 할 때, 백안시라고 하는 게 상대를 뭐죠? 무시하는 것.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백안시의 그 한자를 그대로 따지면 백안이니까 흰눈이죠, 흰눈. 흰눈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보면은 배관이 안 되는데, 그렇죠. 옆에서 보면 배관이 돼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흰 눈동자가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째려보는 거죠, 배관은. 청안은 대신 이렇게 눈동자와 눈동자끼리 보는 게 청안이니까. 그래서 눈의 모양은 반드시 단정하며라고 하는 건 배관시하지 말고. 네, 요 시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청안시, 배관시 할 때 그 배관시 하지 말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스캔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거. 이것도 뭐 사실 실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용필지하며 입의 모양은 반드시 그쳐라. 입의 모양은 그쳐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입 닫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입 닫아라.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가능하면 입 닫고 있어라. 성용필정하며 두용필직하며 그랬는데요. 성룡이니까 소리의 모양은 반드시 정해라. 고요할 정자니까 말을 할 때 그 말이 조용조용하게 말을 해라. 조금 그 말투가 이렇게 고음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그 고음이면 같이 듣는 사람들의 심리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이제 지도할 때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바쁘다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진도는 많이 나가야 되고 수업 시간에 할 것 많고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면 빨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학생들이 같이 호흡이 같이 빨라져 버리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용필정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두고 한 것 같아요. 두용필직하라. 머리의 모양은 반드시 직코다라. 그럼 머리가 이렇게 있지 또 어떻게 있을까? 이게 직인데, 그렇죠. 요건 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은 그렇지 않으면 뭐 대부분 다 직하지만은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경우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용필숙하며 립용필덕하며 그랬는데, 자, 이 기자는 기운 기자인데 뒤에 보니까 숙자가 엄하다라는 숙자니까 기의 모양은 반드시 엄하다라고 해서 기는 이렇게 숨의 기를 말해서 숨 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숨의 모양은, 숨 쉬는 모양은 반드시 엄하게 해라. 즉, 우리가 급하게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할 때 어른 앞에 가면 숨이 헐떡거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숨을 앞에 가서 헐떡거린다고 숨이 차다고 막 헐떡헐떡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의 모양은 반드시 딱 엄하게 단정하게 가라앉히면서 하고, 입용필덕하라. 서 있는 모양은 반드시 덕덕자지만은 이게 덕스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 모양은 반드시 덕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또 덕스럽죠? 쉽게 말하면 뭐 옛날 문지방 같은 데 서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문지방 같은 데 올라 있거나, 또는 요즘은 이 이제 짝다리가 이제 보편화되었는데 이 짝다리 짚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짝다리 짚고 있는 거. 군대 가서 제일 많이 지적당하는 게 이등병 때 짝다리 짚는 거잖아요. 밖에서 짝다리 짚는 게 이게 습관화되니까 가서 쉬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고참 앞에 짝다리 짚고 있으면 뭐 어디든가 팍 하고 한 방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게 아마 덕스럽지 못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상은 그게 더 좋대요. 짝다리가. 양쪽에 다리 힘을 이렇게 주고 있기보다는 한쪽에 이렇게 힘을 주었다가 또 다른 쪽에 힘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건강적인 면에서는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륜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보기가 그렇기도 해요. 그렇죠? 어른 앞에 가서 이렇게 짝다리 딱 짚으면서 이렇게 한번 뭐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하고 어린 손자하고 이야기하는 할아버지는 두 손 딱 다리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린 손자가 다리 딱 다리 짚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보기가 그렇죠. 색용필장인이 시왈 구용이니라. 색자도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재밌는 학설은 이거라고 그랬죠. 밑에 있는 요게 파자가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양이고, 요건 사람 인자 맞아, 그죠? 뒤에서 이렇게 사람이 가서 끌어안는 모양. 여자가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남자가 뒤에 가서 이렇게 포옹하는 모양. 그러니 이 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즘 백허그를 딱 하니까 여자가 얼굴이 빨개지죠. 그래서 색이라는 건 원래 얼굴색을 뜻하는 거죠. 얼굴에 변하는 색. 그래서 얼굴색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보편화된 색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걸 알고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우리 호색한이라고 할 때 색깔을 좋아하는 놈이 아니거든요. 그죠? 호색한이 여자를 좋아하는 놈, 여자를 밝히는 놈을 우리가 호색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 이 색이 아까 이야기했던 여자의 얼굴이 빨개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여색을 밝히다 할 때 색자가 여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옛날 기생들이 화장할 때 어떻게 하죠? 얼굴에 볼터치를 약간 그 부끄러운 듯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살짝 볼터치 하죠. 사실은 뭐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죠? 자기들 직업이 그건데, 남자들을 모시는 게 직업인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불을 꺼도 안 부끄럽고 불을 켜도 안 부끄러워요. 근데 남자들이 안 부끄러워하면 다음에 안 오거든. 그죠? 약간 부끄러워해야지만이 진짜 부끄러운 줄 알고 다음에 또 찾아주죠. 아닌가요? 그래서 색용, 얼굴색의 모양은 반드시 씩씩할 장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의 모양은 반드시 씩씩하라. 그럼 씩씩하게 반대말은 비굴한 거니까. 그렇죠? 비굴하지 말고 조금 뭔가 뭐 잘못된 듯한 그런 얼굴색 하지 말고 떳떳하게 딱 이렇게 내비칠 수 있는 시왈 구용이니라. 이것을 왈 말한다, 구용이라고 말한다. 보니까 9가지 용이 그렇죠. 자, 구용. 자, 조금 있다가는 또 구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